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도 분석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61회차 8월 1일 월요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하셔서 매일마다 나가는 승부식 고배당 조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승부식 360번에서 362번. 자,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오클랜드 경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에 경기를 치렀죠. 자, 어제 날짜 경기 한번 살펴보고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날짜 경기에서는 2대3 스코어가 나왔고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했는데, 자, 일단 전날 두 팀은 전날 경기에서 자니 쿠에토 화이트삭스 자니 쿠에토가 7이닝 2실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는 이미 0대2로 뒤진 7회 시체 동점 투런이 나오고 9회 오클랜드의 결정적인 폭투로 승리를 거뒀다. 시카고가 결국에는 두 팀 다 타선이 폭발하진 않았지만 경기 막바지 집중력 차이에서 일단 상대가 폭투를 던졌는데 결국 3루에 있던 앙헬이 홈을 밟아서 3대2로 승리했고, 오클랜드는 이날 블랙번이 선발이었죠. 오클랜드의 블랙번은 5이닝 무실점 나름 호투했죠. 호투를 했지만 타선에서 머피 그리고 브라운의 홈런으로 승리하나 싶었지만 불펜에서 결국 결정적인 폭투가 나오면서 패배로 4연승 행진이 중단됐다. 이렇게 전날 경기는 볼 수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오클랜드가 이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막바지 집중력에서 화이트삭스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했고요. 자, 이날 경기 과연 통계를 봤을 때 어디 갔냐? 이날 경기 통계를 보면 일단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안타 8개가 나왔는데 단 2득점에 그쳤고요. 화이트삭스도 마찬가지 9개 안타가 나왔는데 3득점에 그쳤고, 자, 여기서 홈런도 각각 하나씩 2개씩 있었고 잔루도 10개씩, 그리고 화삭은 무려 잔루가 18개나 있었죠. 자, 그리고 선수 통계로 보면은 오클랜드 결국 투수가 결정적인 실책하면서 잭슨이 결정적인 자책이 나오면서 3대2로 패배를 했다. 타선도 그래도 오클랜드나 화이트삭스나 타선은 멀티히트를 기록한 쪽은 화이트삭스가 많았지만 득점은 고작 3득점에 그쳤다. 타선의 짜임새가 그닥 좋지는 않았다 라고 보면서, 자, 오늘 날짜 경기 선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삭스는 딜런 시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시즌 10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즌 10승 4패, 방어율 2.03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시즌에 오클랜드 상대로 6이닝, 작년 오클 상대 6이닝 3실점 기록했던 적이 있네요. 자, 일단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직전 클리블랜드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서 6이닝 7피안타 무실점 완벽 투구 그리고 승리를 기록했다. 경기 내내 이날 경기에서 위력적인 투구했고 실점도 없었으며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11경기 연속 1자책 이하의 투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투구는 굉장히 위력적이다. 예년에 딜런 치즈였으면은 기본 오버 제조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못 던지는 투수였는데, 올 시즌 들어서 그래도 화이트삭스에서 미들맨이죠. 10승 올렸고 방어율도 2.03,
그리고 11경기 연속 1자책에 3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 최근 투구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 투구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3경기 연속 무실점, 11경기 연속 1자책 이하 투구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고, 오클랜드 상대로도 홈에서 6이닝 동안 3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애덤 올러가 선발로 나섰는데, 올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신인이죠. 신인 티를 못 벗은 투수인데, 자, 기본적으로 올 시즌 1승 3패에 방어율 8.07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올러 같은 경우는 직전 휴스턴을 스윕으로 잡을 때 선발로 나왔었는데, 자, 지난 휴스턴 홈 등판에서 5이닝 4실점, 그닥 좋은 피칭은 아니었죠. 5이닝 4실점 기록했고요. 그렇지만 타선에 힘을 입어서 5이닝 어떻게든 막아내고 승리했다. 자, 올 시즌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선발로 6번 등판해서 모두 6번 모두 5이닝 이하만 던졌다. 한마디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피홈런이 많았다. 그리고 9개. 피홈런이 9개로 많았다. 그래서 구위나 제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다, 검증이 끝난 투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투구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 기본적으로 투수 선발 싸움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전날 경기도 봤고 투수도 봤기 때문에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 싸움에서 봤을 때 아담 올러 신인을 믿을 바에는 딜런 시즈에게 한번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이번 경기는 역시나 신인 선발 투수에게 믿음을 걸기보다는 검증이 끝나고 흐름이 좋은 화삭에게 걸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 자, 일단 말 그대로 선발 싸움에서 이미 차이가 끝났고 딜런 시즈는 이미 3경기 무실점, 그리고 8경기에서 1실점 이하 투구를 하고 있음. 위력적인 투구 및 최근 페이스가 좋다. 반면 올러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휴스턴전에서 승리를 채우긴 했지만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았고 피홈런도 있었고 안정감 있는 피칭을 기대하기는 힘든 투수다. 말 그대로 일단 오클랜드 선발 같은 경우는 신인이고 지난 등판에서 비록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긴 이닝도 아니었고 피홈런도 많았고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5이닝 이상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좀 힘이 드는, 부담감이 있는 투수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화이트 삭스도 최근 타선이 좋진 않 타선 놓고 보면 두 팀 모두 전날 괜찮은 타격을 했지만 큰 점수를 뽑지 못한 것은 동일. 결국 이번 경기도 선발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홈런 타자가 많은 쪽은 아무래도 화이트 삭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화이트 삭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결론을 지어볼게요. 뭐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시즈 같은 경우는 6이닝까지는 미들맨으로 안전빵으로 먹고 가겠지만 오클랜드의 올러는 6이닝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남기게 되는 투구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딜런 시즈를 믿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이 경기 중요 포인트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선발 싸움에서 이미 극명한 차이를 보일 예정이다. 누가 먼저 내려가느냐가 결국 관건, 승패를 가를 것,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시애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시애틀인데 이 경기도 전날 맞대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스턴 대 시애틀 전날 경기 시애틀이 역전승을 거뒀죠. 역전승 거뒀는데 자, 일단 휴스턴이 이길 줄 알았는데 시애틀 핸디슨도 추천드렸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경기 통계를 보면은 일단 양팀 안타 휴스턴은 9개의 안타로 4득점, 시애틀은 8개의 안타로 5득점이 나왔고요. 홈런은 시애틀은 없었고 휴스턴은 하나의 홈런이 있었다. 그리고 잔루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잔루가 어마무시했는데 휴스턴은 잔루가 16개. 자, 일단은 세팅부터 하고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휴스턴 대 시애틀 여기 있고 자, 전날 두 팀은 각각 8개, 9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두 팀 모두 잔루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지을게요. 자, 그리고 두 팀 모두 잔루가 많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전날 경기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볼넷도 4개, 3개, 잔루 16개, 14개,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시애틀이 삼진이 10개, 휴스턴은 단 4개, 3개에 그쳤고요. 선수 통계로 넘어가서 자, 휴스턴 같은 경우 전날 발데스가 선발이었는데 자, 발데스가 7이닝 동안 안타 5개 맞고 실책 3개, 그리고 3실점, 뭐 무난한 피칭했죠. 3실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이후로 몬테로와 프레슬러가 올라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올라온 프레슬러가 안타 2개에 2실점 허용하면서 패배를 기록했고요. 타선에서는 선발 타자들 전원 타선이 침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크리스 플렉슨이 선발로 나왔는데 5.1이닝 동안 2실점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후에 올라온 불펜이 스완슨, 페스타, 슈월드, 보루키 이렇게 올라왔는데 페스타가 비록 2실점을 기록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 자, 일단 플렉스는 5.1이닝 2실점으로 일단 3대4로 지는 상태로 이닝을 종료했고요. 투구를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하지만 9회 초에 시애틀의 토로가 역전 2타점 적시타가 터졌고요. 결국에는 시애틀이 이 연패를 탈출했죠. 자, 발데스 같은 경우는 아쉬운 투구였는데 발데스는 7이닝 3실점을 했지만 결국 프레슬리가 불룬을 해버리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자, 재밌는 경기긴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박빙의 승부였다. 그리고 결국 시애틀이 핸디슨 정도는 해줬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오늘 날짜 선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먼저 휴스턴 그리고 제이크 오도리지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제이크 오도리지는 22시즌 4승 3패 4.25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시애틀 상대 1승 1패 방어율 3.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도리지 같은 경우는 직전 오클랜드 3연전에서 선발로 나왔죠. 직전 오클랜드 원정 등판에서 5이닝 2피 홈런 7피 안타 2K 6실점 실점이 꽤 많았네요. 실점을 기록하고 대전 투수가 되었다. 이 시리즈에서 아마 휴스턴이 오클랜드한테 스윕을 당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날 피홈런이 2개나 있었고 피안타도 7개가 있으면서 대량 실점했다. 자, 오드리지 같은 경우도 부상에서 복귀한 4경기에서 2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2경기에서 호투했다. 반반이다. 그리고 기복이 어느 정도 있다. 부상 복귀 후 4번의 등판에서 2번은 호투, 2번은 고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복이 심한 투수다.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투수고 구위가 압도적인 투수는 아님. 이렇게 결론 지을게요. 그리고 이미 시애틀 상대로는 2번 등판해서 원정에서는 4.1이닝 4실점, 홈에서는 6.2이닝 무실점. 이건 좀 기록이 있는데 시애틀 상대로 원정에서는 4.1이닝 4실점, 홈에서는 6.2이닝 무실점 피칭을 기록. 자, 이번 경기 홈 경기죠. 어쩌면 이번 경기 역시나 홈 경기
호투를 하며 반등할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도리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끝나 완벽한 투수다라긴 보기 어려운 게 최근 피칭 중에 반은 호투를 했고 반은 고전했다. 결국 한 번 처맞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투수다. 반대로 한 번 잘 던지기 시작하면은 첫 단추가 잘 채워지면은 기본적인 호투는 하는 투수다. 이렇게 보고 다음 시애틀 투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애틀 투수 같은 경우는 조지 커비가 선발로 나오는데 시애틀의 조지 커비. 자, 조지 커비 같은 경우는 22시즌 2승 3패에 방어율 3.50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일단 커비는 직전 텍사스전 홈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기록했고요. 이날 비록 5이닝을 소화했지만 긴 이닝은 아니죠. 무실점 투구하며 팀이 승리할 수 있다. 무실점 투구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은 다 해줬다. 자, 일단 신인이죠. 일단 구위도 좋고 제구도 괜찮았고 5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하면서 나쁘지 않은 피칭했지만 아직까지는 신인이다 보니까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투수다. 즉 얼마든지 멘탈이나 집중타를 허용하거나 실책이 나오면 흔들릴 여지가 충분한 투수.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올해 그래도 13번의 선발에서 10경기에서 3자책 이하 투구하면서 나름 톡톡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최근 13번의 선발 등판 중 10경기에서 3자책 이하의 투구를 기록.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2.67, 특히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2.67이다.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일단 오도리지나 조지컵이나 두 투수 모두 자, 선발 투수 먼저 볼게요. 조지 커비 같은 경우는 신인이기도 하고 최근 13번의 등판에서 10경기가 3자책 이하였고 원정에서 방어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자기 시즌 기록보다 낮고요. 그래도 시애틀에서 5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는 투수다. 하지만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자, 결론을 짚고 볼게요. 이번 경기 두 팀의 선발 투수를 보았을 때 두 팀 모두 선발 투수가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투수는 아니다. 마찬가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도리지도 기복이 있고 언제든지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모습이고 커비도 마찬가지로 신인이며 언제 긁힐지 모르는 변수가 존재한다. 즉, 경기 초반에 어떤 팀이 먼저 점수를 내는지 이 경기 같은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취점을 뽑아내는 팀이 아무래도 먼저 승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게요. 즉, 이번 경기는 먼저 득점에 성공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선발 투수 둘 다 불안 요소를 안고 마운드에 오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전 시리즈에서는 시애틀이 승리를 했지만 자, 조지 커비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방어율이 낮은 편인데 신인이고 오도리지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 중 2경기가 고전하고 있고 구위가 압도적인 투수도 아니고 이미 그리고 시애틀 상대로는 한 차례는 4.1이닝 4실점 홈에서는 6.2이닝 무실점 마찬가지 시애틀을 상대로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되는데 자, 일단은 전날 경기를 보면은 비록 전날 경기 결국 휴스턴 마무리가 불룬 기록하면서 졌죠. 프레슬리가 무너졌고
자, 시애틀도 마찬가지. 전날 플렉슨이 어느 정도 이닝을 먹었지만 운 좋게 홈런까지 나오면서 이기긴 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다소 전날 그렇게 막 내일도 이기겠다라는 경기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핸디슨 쪽은 시애틀 쪽으로 기분으로 깔고 일반 승리는 휴스턴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결론 내려볼게요. 자, 이번 경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왜냐? 두 팀 모두 투수가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타선의 힘 차이도 극명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점 차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도 신인 투수 커비보다는 경력 있고 호투했던 기록이 있는 오도리지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오도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홈에서 무실점 투구도 했고 시애틀 상대로도 기본적으로 5이닝은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수고 그리고 시애틀 타선이 어제 날짜야 침묵했다. 그렇게 큰 점수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타선의 힘은 휴스턴이 그나마 완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타선의 힘이 휴스턴이 있다고 보면서 휴스턴 승리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핸디캡 승리까지는 어렵고 핸디캡 승리는 시애틀이 가져갈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휴스턴 물론 장타자도 많고 그렇게 한 방에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부 1위도 하고 있고. 자, 그럼 이 경기 관전 포인트 보고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선발 양팀 선발 모두 불안 요소가 존재함. 결국 승부는 존재하기 때문 먼저 내려가는 쪽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말은 즉슨 일단 휴스턴 기본 승으로 가고요. 시애틀 핸승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하나 보고 마지막 경기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프로토 승부식 61회차 1497배 고배당 조합 가죽방 공유했고요. 조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있는 수익방 링크로 클릭하셔서 무료로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수익방 입장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콜로라도랑 LA 다저스의 경기죠. 자, 먼저 이 두 팀도 전날 맞대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쿠어스 필드에서 치러진 경기고요. 투수 지옥이었죠. 자, 결국 경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두 팀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랑 프리랜드 이렇게 나왔죠. 통계를 보면은 일단은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안타 10개에 그리고 잔루는 11개. 다저스 같은 경우 안타 7개, 홈런 하나 나왔지만 결국 5대3으로 승리한 적은 콜로라도였다. 자, 다저스는 최근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최근 타선이 그래도 한번 폭발했죠. 근데 코어스 원정에서 다시 한번 타선이 식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날 프리랜드 같은 경우는 6이닝 동안 3실점 호투했고 자, 타선에서는 대전 요약해 보면은 일단 1회 양팀 모두 한 점씩 콜로라도는 2점을 먼저 도망가는 기록을 했고요. 자, 2대3으로 뒤지던 6회에 결국에는 그리척의 역전 2타점 적시타 그리고 디아즈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5대3 콜로라도가 승리를 했죠. 비록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콜로라도가 3회까지는 지고 있었는데 6회에 비기닝을 한번 잘 살려내면서 승리했고 다저스의 선발 커쇼 같은 경우는 5.1이닝 동안 5실점 3자책 투구를 하면서 패전투수 됐죠. 자, 옛날의 커쇼랑은 보기 힘든 기록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마찬가지
자, 두 팀 선발부터 볼게요. 콜로라도는 게르만 마르케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게르만 마르케즈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시즌 6승 8패 기록하고 있고요. 6승 8패. 방어율 5.25를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다저스 상대로는 승리 없이 2패 그리고 5.51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저스 상대로는 2패 5.51. 자, 마르케즈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가 화이트삭스랑 홈 경기 선발.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 선발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투구를 했고 패전 투수가 되었다. 자, 일단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2번 연속으로 기록했고요. 올 시즌 나름대로 고전했던 경기가 많아서 6승 8패 기록하고 방어율도 5.25지만 최근 3경기에서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 중이다.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록 중이다. 이건 약간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죠. 다저스 상대로는 시즌 3번 선발 등판해서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그리고 홈에서 7이닝 1실점 3.1이닝 5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두 차례는 그래도 6이닝 7이닝 실점이 있긴 했지만 홈에서는 한번 3.1이닝 5실점 투구하고 일찍 내려간 적이 있었다. 이 투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즌 기록에 비해서 최근 투구는 굉장히 무난하다. 2경기 연속 콜스에 시즌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에 홈에서는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이다. 자, 하지만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으면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이고 그리고 홈에서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한 투수인데 시즌 방어율이 5.25다라는 것은 이 기록이 길게 갈 기록은 아니다 라는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요. 왜냐? 일단 기본 방어율이 5.25고 다저스 상대로도 피홈런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3번 등판에서 피홈런이 각각 원정에서 2개, 홈에서는 하나씩 있었죠. 자, 다저스 상대로 피홈런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투수고요. 약점으로. 그리고 일단 퀄리티 스타트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한번 긁힐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갈 수도 있는 투수예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잘 던졌다면은 저 기록이 길어졌다면은 지금 방어율이 5.25가 아니겠죠. 6승 8패도 아닐 테고 그 말은 즉슨 다저스 상대로도 굉장히 약했던 면모가 있고 흐름상 이번 경기에서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 불안 요소가 꽤 크다. 이렇게 보고 다저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다음 팀 LA 다저스는 자, 토니 곤솔린이 선발로 나옵니다. 곤솔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검증 끝난 투수죠. 자, 최근에 1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곤솔린마저 안 믿으면 믿을 사람 없는 믿을 투수가 없죠. 자, 곤솔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1승 1패 방어율 2.26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콜로라도 상대로 3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3이닝 1실점 기록했다. 자, 곤솔린 같은 경우는 직전 워싱턴전에서 워싱턴 홈 경기 등판에서 6이닝 4실점 투구하고 패전 투수가 되었다. 이게 시즌 첫 패. 자, 이게 시즌 첫 패였죠. 자, 하지만 일단 피홈런이 나왔고 집중타 허용해서 결국 졌지만 이 투수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완벽한 피칭이었죠. 자, 마이애미 알칸타라보다 더 안정감 있는 피칭 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피칭 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 연속 4실점을 했다. 그리고 피홈런도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 시즌 내내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다 최근 2경기에서 4실점 연속 4실점 기록 그리고 피홈런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즉 불안 요소가 없지는 않다. 자, 다저스의 1승 카드긴 하지만 최근 투구를 봤을 때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최근 4실점 투구가 연속 2번이었고 이번에는 잘 던질까? 라는 물음표를 하나 찍고 봐야 될 경기다. 콜로라도 상대로는 시즌 첫 경기 원정에서
3이닝 동안 1실점 투구를 했죠. 자, 일단 전날 경기에서는 그래도 다저스가 졌죠. 콜라도가 승리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쿠어스 필드 원정이다라는 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마르케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미 다저스를 상대로 약한 모습이 있고, 곤솔린도 다저스의 1승 카드긴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4실점 기록하면서, 그리고 피홈런도 있는 투수고, 자, 피홈런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쿠어스필드 원정이면 굉장히 쎄하죠. 절대로 무조건 다저스다라고 보긴 어렵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봐야 하냐? 다저스가 비록 곤솔린 카드를 꺼냈지만 구장은 코어스필드고 콜로라도의 홈구장이다.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역배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자, 콜로라도의 자, 종평으로 넘어가서 콜로라도의 마르케즈는 비록 올 시즌 아쉬운 투구를 몇 차례 기록했고, 이미 기록에서 볼 수 있듯 믿음이 가는 투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연속 콜스 기록했고, 다저스 상대로 홈에서 고전했던 기록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저스 타선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자, 하지만 다저스를 상대로 좋은 투구를 기록했던 적도 있다. 뭐 이런, 자, 결과만 놓고 보면은 투수만 보면 당연히 곤솔린을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마르케즈 같은 경우는 기록을 봤을 때 다저스를 상대로 무조건 호투할 거다라는 기록도 아니고, 다저스를 상대로 오히려 피홈런이 많았다, 이 기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저스는 하지만 일단 다저스 같은 경우 저스틴 터너가 결정하고 먼시도 최근 안 좋죠. 자, 일단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 기록 존재, 즉 기록과 호투했던 기록이 각각 존재. 그리고 다저스의 곤솔린의 경우 최근 연속 4실점 투구를 하고 흔들리고 있다. 피홈런이 늘어나는 모습이죠. 자, 일단 쿠어스필드에서 3이닝 1실점을 했지만 쿠어스필드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가득한 투수 지역이죠.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다저스 같은 경우는 불펜이 최근에 컵스에서 크리스 마틴을 영입했고 불펜을 어느 정도 보강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 출전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기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길지 진짜로 어려워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호투랑 좀 더 가까운 투수는 다저스다. 이 콜로라도의 마르케즈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았고 언제든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피홈런이 다저스를 상대로 매 경기 피홈런을 맞았고 이번 경기도 쿠어스필드다라는 걸 보면은 이 경기는 승패를 고르기보다는 일단 다득점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경기다. 왜냐하면은 투수 모두 최근 페이스가 실점 추이가 있고 피홈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 자, 이렇게 보고,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중요 포인트. 자, 1승 카드 곤솔린. 하지만 최근 피홈런이 늘어남. 이번 경기는 코어스필드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말은 즉슨 승리보다는 다득점 경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저스가 이기면은 곤솔린이 호투를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콜로라도가 이긴다는 것은 곤솔린이 일찌감치 무너졌다는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경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마르케즈도
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경기 연속 콜스를 했지만 시즌 기록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할 거라는 느낌보다는 한번 긁히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점의 여지가 더 높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곤솔린 같은 경우도 최근 2경기 연속 4실점 이상 했고 흔들리는 모습이고 과연 이것을 극복할지는 솔직히 미지수긴 한데 코스필드 원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못해도 3, 4실점은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결국에는 다득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오늘 준비한 3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 수익방 입장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수익방에서 이외의 경기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경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